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아직도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시민들을 공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서울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고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6년) 전 열린 서울올림픽은 비둘기 2,400마리를 날려보내며 개막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외래종인 집비둘기를 날리면서 토종인 양비둘기는 멸종위기 2급으로 전락했습니다. 반면 집비둘기는 2019년 7,200여 마리에서 지난해 9,400여 마리로 30%가량 늘며 유해조수로 전락했습니다. 비둘기가 날아다니면 거기 털도 많이 나고 안 좋죠. 똥도 싸고 막 그러잖아. 나 똥 맞은 사람 많이 봤어. 미관을 훼손하고 질병과 기생충 전염 등이 우려된다는 비둘기 관련 민원은 2020년 667건에서 3년 사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의회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과태료는 처음 적발되면 20만 원이지만 두 번째 적발 시엔 50만 원, 세 번째부터는 100만 원씩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먹이주기 금지 대상 유해 야생동물에는 참새와 까치, 까마귀 등도 포함됩니다. 서울시는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올해 3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난방이 열악한 쪽방촌 주민들은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 전기장판 등의 전열기구를 많이 쓰다 보니 화재에 취약한데요. 인천시가 쪽방촌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거들고 나섰습니다.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강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0년 된 인천의 한 쪽방촌. 성인 2명이 오가기 힘들 정도로 골목길이 좁습니다. 그 사이로 LPG 가스통과 연탄이 보관돼 있습니다. 집안은 사람 1명 누우면 꽉 찰 정도로 좁습니다. 유비온 날까지 좁고 내 요구를 지난 날이 40살 되전에 와가지고 어째 살아요. 쪽방촌은 겨울철 화재에 취약합니다. 각종 전열기구 사용이 늘어나면서 과열될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소방대원들은 정기적으로 주민들을 찾아 올바른 소방용품 사용법을 교육합니다. 안전 불조심하게 되고 전기도 그 콘센트 그런 것도 다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좋죠. 상담을 통해 생계를 지원하고 일자리도 만들어줍니다. 일자리가 없고 벌이가 없어서 하루하루 이제 그 사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급급하죠. 그래서 이제 생계 지원, 물자 지원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저희. 인천시는 240여 명이 살고 있는 중구와 동구 등의 쪽방촌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생계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이런 추위에 이겨낼 수 있는 안전한 주거 환경 개선에 주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지난해 국립춘천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 5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2002년 개관 이래 최다인데요. 특색 있는 전시가 비결이라고 합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대형 스크린에 공을 힘껏 던집니다. 옛 조상들이 농산물을 수확하는 방법을 놀이 형태로 접목시킨 체험입니다. 국립춘천박물관은 지난해 11월 어린이 박물관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유물 관람과 탐색, 체험 공간까지 만들었는데 어린이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습니다. 촉감 놀이 하는 게 다양한 게 있어서 사실 다양한 오감 놀이를 할 수 있었고요. 지금 이제 리모델링 되고 나서는 아무래도 저희 이제 문화에 대한 거를 많이 이렇게.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는 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작품들을 전시했습니다. 어느 수집가의 초대란 제목의 전시회에서는 겸재 정선의 인왕제세도와 김홍도의 추성부도 등이 선보였는데 6만 4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앞서 5월엔 양양 설리먼지 금동보살 입상도 공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립춘천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유일한 대형 보살상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획 전시와 리모델링으로 지난해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은 전년보다 2배 넘게 늘어난 5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2002년 개관 이후 최다입니다. 춘천박물관은 올해도 특색 있는 전시회를 개최해 지역민들의 문화 수요에 부응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승우입니다. 요즘 폐렴으로 숨지는 고령층이 늘면서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화장장이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화장을 못하거나 빈소를 마련하지 못해 4일장까지 치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김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장례식장입니다. 빈소 9곳이 모두 차 있습니다. 청주 지역 다른 장례식장 상황도 비슷합니다. 빈소가 없어 4일장을 치르기도 합니다. 장례차 자리가 없어서 하루 안치실에 계시다가 원래 어제 들어가셨는데 이렇게 해서 4일장 하는 거예요. 청주 지역 유일의 화장시설. 주차장은 운구차로 건물 안은 유족들로 붐빕니다. 이곳에서 만난 한 유가족은 운 좋게 예약을 했다고 말합니다. 치료된 게 있어가지고 제 회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은 다 했어요. 이곳의 화장로 9기는 요즘 하루 4차례 쉴 새 없이 가동됩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인데 경기도에서 장례를 치른 뒤 빈 화장장을 찾아 청주까지 온 유족도 있습니다. 내일로 잡혔었는데 내일 또 수술을 해가지고 여기 잡혔어요. 안성 이충면이요. 화장장 관계자는 독감이 유행하면서 폐렴으로 사망한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붐비고 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초기 때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을 때와 조금 비슷한 양상이지 않나? 평소와는 달리 이제 폐렴으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 것으로. 청주시설관리공단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화장로 예비기와 비상기까지 가동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요즘 국내 경제 상황 자체가 어둡습니다만 특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난 무안군은 고사될 처지입니다. 공항 폐쇄가 장기화한 데다 참사 이후 관광객들의 발길도 또 끊겼기 때문입니다. 김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무안군의 낙지 특화거리. 관광명소로 알려진 곳이지만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줄어 한산하기만 합니다. 안 오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취소된 분들이 한 80%인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20%밖에 안 나옵니다. 무안 전통시장, 손님들이 제법 있지만 장날을 맞아 나온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상인들은 주말에 찾아오던 관광객들 발길이 뚝 끊겼다고 말합니다. 유입대 인구들은 거의 90% 이상 줄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소비 심리가 악화가 돼서 저희 전통시장이 뼈저리게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무안공항 인근의 골프장. 평소 같으면 라운딩을 즐기러 온 이용객들 차량으로 주차장이 꽉 찼지만 이곳저곳이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에 꺼려오신 분들이 있지 않았냐 싶어요. 코로나 이전으로 보더라도 그때 반 수준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무안군은 참사가 발생한 지역에 놀러 가는 걸 꺼리고 있는 것 같다며 오히려 관광을 오는 게 침체된 지역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 승마장에 테마파크가 들어섭니다. 인천시와 한화호텔앤리조트는 승마장 현대화 사업과 함께 아쿠아리움을 포함한 실내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최대 3천억 원이 투입되고 한화가 최대 50년간 운영한 뒤 모든 시설을 시에 기부 체납하는 방안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승마장은 축구장 24개 크기로 주 경기장과 연습 경기장 등 총 20동의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네트워크 초대석 순서입니다. 서울 서초구는 서리풀 공원과 예술의 전당 등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명소와 고속터미널 같은 쇼핑과 교통의 요충지여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입니다. 서울자치구 중에선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전성수 서초구청장 모시고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 서초구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이거를 원래
주말에서 평일로, 죄송합니다. 평일에서 주말로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일요일에서 평일로 그렇죠. 바꿨죠. 예. 의무 휴업일을. 이게 한 지금 1년 정도 딱 됐다고 하셨는데 예, 딱 좀 1년 반응은 됐습니다. 어떠십니까? 예, 뭐 모든 분들이 다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소비자인 주민들은 이게 주말에 부부가 함께 장을 볼 수 있으니까 그전에는 일요일 날 마트가 문을 여는지 안 여는지 확인하는 것도 번거로운데 이제는 일요일마다 갈 수 있으니까 네. 너무너무 편해서 좋다. 네. 그리고 대형마트는 실제로 평일보다는 일요일 하니까 한 명당 와서 좀 더 쇼핑할 시간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객단가가 한 10% 더 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문제는 바로 우리 중소쇼통, 그다음에 소상공인과 그 골목 상권에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들 유동인구와 매출이 다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들 대형마트에서 함께 장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함께 자기가 만든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출도 늘고 그 다음에 유동인구도 늘어서 소비자와 그리고 골목 상권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형마트 모두가 서로 윈윈윈 하는 거여서 이렇게 규제를 푸니까 모든 분들이 다들 행복해 하는구나.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1년인데요. 맨 처음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서초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이어서 동대문구가 그리고 중구에서도 함께 시작하니까 모든 분들이 함께 하게 되면 참 소비자도 좋고 네. 그다음에 상권도 좋고 네. 그리고 대형마트도 좋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휴업일을 바꾸신 것뿐만 아니라 영업시간 제한도 기존에는 원래는 0시부터 오전 8시였는데 이거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로 그러니까 1시간으로 기존에 8시간에서 7시간을 축소를 하신 겁니다. 이거는 예.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이런 정책을 하시는 겁니까? 예. 현재는 딱 1시간 영업시간 제한인데요. 대형마트가 새벽에 배송을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제는 새벽 배송의 길을 연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드디어 대형마트를 발목을 잡았던 이 새벽 배송 이제는 이런 쇼핑의 대세가 벌써 온라인으로 다 넘어갔거든요. 예. 이미 해외 직구를 다 하고 있고요. 소비자들은 굉장히 합리적이세요. 예. 그런 상태에서 대형마트가 갖고 있는 전국적인 이런 오프라인 유통망이 온라인에서는 특히 새벽 배송 시간에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서초가 열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1시간 남겨둔 부분들은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들은 전국적인 유통망을 풀 수 있도록 법률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거는 국회에서 해줘야 될 사안이거든요. 네. 유통산업 발전법을 대형마트가 이미 온라인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입니다. 네. 그중에서 대형마트는 11%이고요. 어찌 보면 대형마트지만 되게 매출에 있어서는 약자인 셈인데 아직도 거기 이런 배송 못하게 담는다고 하는 것들은 그거는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를 좀 풀어주시다 보면 한편에서는 골목상권은 어떻게 할 거냐, 골목상권을 살리는 어떤 대책은 있는 거냐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 이렇게 풀 수 있었을 때는 당연히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이 상생할 수 있는 소통을 수십 차례 해서 함께 나왔던 것이고요. 예. 서로가 갖고 있는 경쟁력들을 더 상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놓은 결과물들입니다. 정말 골목상권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다들 골목상권에 있는 분들한테 직접 제가 현장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장사가 너무너무 안 된다. 예. 하소연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 특히 우리 서초가 600억 원을 정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서초에 모두 11개의 골목 상권이 있는데 골목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모두 77억 원을 투입을 합니다. 예. 브랜딩 작업도 하고 아트 티어 사업도 하고 활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서초사랑 지역 상품권 배달하는 서초 땡겨 상품권을
원을 투입을 합니다. 예. 그러면 돈이 돌게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다음 주는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주 모레 22일, 23일 날 설맞이 예. 그랜드 직거래 장터 해서 도시와 농촌이 예. 우리 국민들은 농촌의 신선한 농수축산물을 가성비 높게 할 수 있도록 요즘 다들 장보기가 물가가 높아서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함께 설을 맞아서 즐거운 장보기 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구청장님 여쭤보고 싶은 게 참 더 많았는데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여서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예. 구청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